안녕하세요. 막막하나루입니다. 저는 이제 뭐 뉴스를 다루는 채널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제가 요 근래에 이제 큰 사건이 있어서 요걸 눈팅만 계속 하다가 도저히 뭐 저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급하게 방송을 좀 켰습니다. 네. 뭐 실시간까지 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고 녹화 방송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속보가 떴죠. 뭐 뜬 거는 이제 한 2시 넘어서 속보가 떴고요. 그 손정민 군, 어, 그 잃어버렸던 동석자 A의 스마트폰을 환경미화원 분이 찾았다. 음, 이건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찾았다라고 뭐 내용은 떴는데 기존의 환경미화원 분이 그 폰을 가지고 계시다가 어제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보도를 보고 색상을 유추해서 혹시나 이 폰이 그 동석자 A의 폰이 아닐까 해서 제보를 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뭐 물론 오늘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전자가 조금 더 확실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간의 언론에서도 동석자 A의 스마트폰, 그 아이폰이죠. 아이폰은 빨간색이라고 계속 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보통 환경미화원 분들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 인터넷 매체나 아니면은 뭐 언론 매체 이런 걸 많이 못 접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 있게 보는 걸로 알고 있어서 거기서 좀 힌트를 받아서 이 폰을 제보한 게 아닐까 싶긴 하고요. 일단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잃어버린 8시간 동석자 A의 기억, 블랙아웃이라고 하죠. 이제 술을 먹고 잠시 그 기억을 상실하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저도 술을 먹으면 제가 주량이 한 3병? 소주 3병. 소주 3병 정도를 마시면 저도 블랙아웃이 와요. 뭐 물론 경우에 따라서 블랙아웃이 좀 빨리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한 병 이상을 마셨을 경우 그럴 때는 뭐 그냥 가볍게 한 병 마시고 들어갈 때는 블랙아웃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대작을 했다. 누군가와 1대1로 대작을 했다. 이렇게 마셨을 경우에는 보통 한 기분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한 3병? 그 정도를 마시면 블랙아웃이 옵니다. 자, 그러면 블랙아웃이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저희의 견해에서는 필름 끊김이죠. 쉽게 말해서 필름 끊김이라는 것이고 제가 그 동석자 A가 주장하는 블랙아웃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동석자 A는 11시 이후죠. 12시가량 됐을 때부터 손정민 군을 찾으러 다시 한강으로 나갔을 때까지의 기억이 전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블랙아웃의 대표적인 사례는 술을 먹고 잠들고 일어났을 때에 보통 발생을 합니다. 술을 먹고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상황에서는 블랙아웃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리고 모든 블랙아웃이 내 기억에서만 사라질 뿐이지 내 몸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내 몸이 했던 행동은 그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뇌에서 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지워져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동석자 A가 했던 행동은 사실이에요. 그 행동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죠. 현재까지는. 다만 기억은 조작될 수도 있고 또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해요.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 내가 만약에 2시간 동안 술을 먹고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다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술 먹었을 때 2시간이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부터가 기억이 안 나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만취를 했을 때부터가 기억이 안 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동석자 A가 주장하는 것은 거의 뭐 11시 반 이후부터 8시간 동안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이 동석자 A가 잠깐 뭐 그 상황에 봐서는 잠깐 잤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고 일어났을 때 그 앞전은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어요. 다만 자고 일어나서 자기 발로 다시 집까지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갔다가 어머니 아버님을 모시고 다시 또 나왔어요. 다시 또 나와서 그 현장에 다시 갔다가 6시경까지 깨어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집에 갑니다. 그리고 또 잠들었는데 그 부분이 또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어요. 왜? 알코올은 우리 몸에서 해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해독 시간이 언제냐? 보통 우리가 흔히 8시간이라고 하죠. 물론 이제 완전 해독 시간은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 체질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8시간이 지났다. 그 8시간. 뭐 술을 뭐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마셨다라고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보통 5시간, 6시간이 지났다 라고 하면 그 이후의 기억부터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왜? 몸에서 해독이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아예 기억을 안 한다. 이거는 또한 선택적 블랙아웃이다. 이것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 느낌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저도 술을 먹을 때마다 제가 손정민 군하고 좀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술을 먹으면 보통 잡니다. 저의 주사도 자요. 보통 이제 뭐 술 먹으면 보통 말은 많아지죠. 얘기도 많이 하고. 그 이후에 잡니다. 자고 다음날 일어나면 다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술을 마시고 어느 정도 시간이 또 맞아 떨어져야 돼요. 내가 항상 잠드는 시간. 이때 정말로 부랴부랴 깨어 있다가도 어느 정도 시간부터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간혹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집에 어떻게 들어왔지? 그런 경우는 있어요. 다만 그런 경우가 도달하기까지는 어느 조건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조건부가 뭐냐? 내가 만취 상태에서 잠이 들어야 돼요. 완전 만취 상태에서 잠이 들게 되면 그러면은 보통 그 앞전의 일이 잘 기억이 안 나요. 허나 술이 깨기 시작한 시점부터 잠이 들었다. 내가 오후 새벽 뭐 1시까지 술을 먹고 5시가 돼서 잠이 들었다. 4시간의 텀이 발생하죠. 그 4시간 동안은 술을 안 먹고 있었기 때문에 서서히 신체에서 해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술을. 그렇게 해서 잠이 들면 절대로 블랙아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 경험상은 100%입니다. 이건 뭐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제 경험에서는 똑같이 3병을 끝까지 마셨어도 제가 거의 한 3병을 마시면 거의 블랙아웃이 좀 많이 와요. 근데 같은 3병을 마셨어도 이후에 텀이 생겨서 잠을 자게 되면 그 앞전에 있었던 일은 다 기억합니다. 물론 3병을 마셨는데 완전 꽐라가 됐어요. 완전 꽐라가 돼갖고 내가 어떻게 막 정신도 못 차리고 들어와서 그냥 엎어져서 바로 잤어요. 그러면 거의 블랙아웃이 올 확률은 좀 높죠. 그래서 동석자 A는 그 8시간이 몽땅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신빙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엄마한테 전화를 한 것도 기억이 안 난다. 뭐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그 이후의 행적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중요한 건 그 동석자 A가 집에 갔다가 다시 나왔을 때부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몸은 기억한다. 다만 뇌에서 기억을 못할 뿐이다. 동석자 A가 집에 갔다가 다시 한강으로 나왔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동석자 A는 손정민 군이 발생된 그 위치로 하나의 주춤거림도 없이 바로 그 지점으로 향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동석자 A 두 분 모두 거기에서 절대 주차장 쪽이나 이쪽은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그 바다 쪽, 바닷가 쪽만 수색을 하기 시작하죠. 왜 그쪽을 들여다보는 걸까요? 블랙아웃이면 내가 술 먹은 자리까지는 기억이 납니다. 그 이유가 기억이 안 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그게 바닷가였죠? 꼭 손정민 군이 바닷가로 들어갔을 거라는, 그걸 아예 단정져서 생각하고 바닷가로 간 게 아닐까요? 저는 그 부분을 풀지 못하면 이 사건은 아직까지는 단정져서 손정민 군이 뭐 자살을 했다, 또는 뭐 사고를 당했다, 또는 뭐 타살이다, 명확하게 이걸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블랙아웃의 제 경험은 이 정도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이 알고 싶다는 동석자 A가 타살을 하지 않았다라는 동기에만 집착을 했어요. 뭐 물론 어제 방송을 다 보셨겠지만, 왜 동석자 A가 타살이 아니면, 그렇게 그 동기에만 집착을 했으면 손정민 군이 자살을 했다라는 동기, 그 동기에는 왜 파헤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았을까? 동석자 A가, 물론 동석자 A가 타살을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손정민 군이 그 바닷가, 차가운 바닷가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그것을 명확하게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 동석자 A가 기억을 못한다. 그 부분을 파헤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석자 A는 계속 기억이 안 난다라고만 일관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동석자 A가 기억이 안 난다, 타살 의혹이 없다, 그래서 손정민 군은 사고를 당했을 것이다, 자살을 했을 것이다. 동석자 A 또는 타인에 의해서 타살을 당했다 라는 동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전문가까지 동원해서 이 부분을 입증하려고 노력했던 모습이 보여요. 허나 손정민 군이 안 좋은 일을 당했다 라고 했을 때 자발적으로 사고를 당했다, 뭐 자발적으로 뭐 자살을 했다,
이 동기는 전혀 파헤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방송을 봤을 때는. 이 부분 많이 좀 아쉽죠. 방송을 보고 난 이후에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방송이 다 이런 식이었나? 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죠. 뭐 전문가분이 모든 유튜버는 돈벌이 수단으로 이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뭐 구독자가 늘 수는 있겠죠. 구독자가 늘고 시청 시간이 늘고 뭐 돈벌이 그래요. 뭐 따로 계좌를 해서 후원을 받고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저는 이걸로 방송을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이 3번의 내용처럼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물론 이제 일부에 뭐 그런 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허나 진실을 파헤치려 진짜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일단 노딱이 분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저도 뭐 잘 모르겠어요. 뭐 노딱 많이들 하더라고요. 일단 노딱이 붙으면 돈이 안 됩니다. 광고가 나가는 동안에 모든 돈이 회수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일부 그 유튜버 분들이 뭐 거기에서도 내용에 이렇게 나오죠. 뭐 가짜 뉴스다, 뭐다. 왜 가짜 뉴스가 나올까요? 결국은 그만큼의 정보가 없고 돌아다니는 캡처본 사진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는 그 현실 때문에 가짜 뉴스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가짜 뉴스를 의도적으로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합리화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아마 그렇게 좀 와전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추후에 제가 내용을 보면은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수정을 다 하고 있어요. 그 가짜 뉴스가 나오면 그 가짜 뉴스를 파헤치는 유튜버 분들이 또 계세요. 이것은 가짜다라고. 근데 단편적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는 맨 마지막에 아주 강렬하게 인상을 남기죠. 돈벌이 수단이고 모든 거는 다 가짜 뉴스고 짜여진 각본대로 만들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어그로를 끌었다 라는 식으로. 솔직히 동의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못하고, 제가 유튜버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뉴스나 이런 거를 주제로 하는 유튜버는 아닙니다. 허나 너무 답답하고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고 너무 답답해서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 거고요. 동석자 A가 펜스를 넘어가는 장면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후에 어느 곳을 가고 이곳저곳을 가는 행적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안 보여주고 15분간 머물렀다 딱 3초 이야기한 걸로 모든 장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왜 펜스 장면은 보여주고 그 이후에 어디를 들리고 아버지는 어느 쪽 방향으로 어디를 가서 누군가와 접촉이 있었던 것 같고 또는 뭐 여기는 왜 올라갔으며 이쪽에서 이쪽을 왜 바라보며 이런 거는 하나도 보여주질 않았어요. 우리가 과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방송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알고 싶었던 걸까요? 이미 알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알고 싶었던 거는 손정민 군이 마지막으로 사진에 찍힌 이후 시간부터 동석자 A가 혼자 사진에 나온 부분, 그리고 동석자 A가 집에 갔다가 다시 왔던 부분까지의 그 행적,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나온 내용들은 이미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다시 리바이벌 한 거예요. 다만 누구의 시선에서? 중립적인 입장도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손정민 군 쪽의 시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듯 싶었는데 점점 그 게이지가 동석자 A 쪽으로 넘어가더니 마지막에는 그 동석자 아버지까지 나오죠. 인터뷰를 하시죠. 그 아버지는 얘기하시기를 나도 이 사건이 빠르게 파헤쳐졌으면 좋겠다. 경찰이 빨리 파헤쳐 주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빨리 파헤쳐지길 바라시는 분이 아들은, 그 아드님은 기억이 안 난다라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얘기를 하는데, 이 사건이 빨리 파헤쳐질까요? 경찰의 눈이 전체 다 동석자 A가 이동하는 모든 곳에 CCTV를 다 보듯이 그렇게 천리안을 갖고 있을까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작 동석자 A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을 하고 있다. 변호사분이 그러시죠? 정작 본인이 유리한 부분도 기억을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동석자 A는 손정민 군이 넘어져서 비탈길에서 넘어져서 끌어올렸다라는 건 기억은 하고 있어요. 자, 동석자 A는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랬어요. 8시간 동안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손정민 군이 넘어졌다. 그걸 제가 끌어올렸다. 제가 그걸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동석자 A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제가 끌어올렸다. 이 부분은 왜 기억이 나는 거죠? 블랙아웃 상태면 다 기억이 안 나야죠. 본인이 얘기한 8시간 기억이 멈춰있다. 8시간 기억이 아웃되었다. 라고 하면 그 부분은 왜 기억이 나나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기억이 안 난다. 너무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이 나오는 이것들,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부분,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야기하고자 한 부분, 모든 게 잘못됐습니다. 모든 게. 그것이 알고 싶다는 제목을 이렇게 달았으면 안 돼요. 이렇게 달았어야 됩니다. 잃어버린 8시간을 찾아라. 블랙아웃.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동석자 A의 스마트폰. 물론 신발도 있지만 버렸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캐줬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 바라지도 않았어요. 이 부분에 집중을 해줬었으면 좋았겠다. 사서 왜 욕을 먹죠?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는 사람들이 과연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내용을 몰라서 보려고 했었던 걸까요? 그것이 알고 싶으니까. 근데 하나같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가관이죠. 그냥 무조건 모든 동기는 타살 동기도 없고 동기가 없는 건가요? 동석자 A한테서 그 어떠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모든 내용은 경찰의 보고자료 하에 그걸 그대로 방송에다 옮겨 실었다고 보는데 동석자 A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 이런 것들을 전혀 찾을 수 없다 보니 결국은 동석자 A는
그냥 술을 같이 먹은 친구였을 뿐이고 기억이 안 나서 집에 왔을 뿐이고 손정민 군은 어찌어찌 사고를 당했는지 본인이 직접 물로 들어간 건지 이것은 잘 모르겠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파헤친 건 전혀 없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결국은 맨 마지막의 내용을 보면 유튜버분들의 그 이야기 뭐 인터뷰하는데 거기 나오는 어머님들이 그 얘기를 하죠. 유튜버가 뭐 진실이다. 유튜브만 본다.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만 사실이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는 손정민 군을 다룬 게 아니었어요. 어제의 내용은 유튜브를 까기 위한 내용이었다. 그냥 그거 하나. 유튜브를 까기 위한 내용이었다. 이참에 잘 됐네. 유튜브 저 하는 짓거리도 보니까 지네들끼리 뭐 탐정질 한다고 앉아서 저러는데 이참에 유튜브 한번 까줘야 되겠다. 그러고서 만든 방송이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블랙아웃. 진짜 블랙아웃이었는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 그것을 얘기 안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이번 사건 솔직히 좀 놀랬던 게 경찰의 수사 방식. 왜 용의자일 수도 있는 사람한테 용의자일 수도 있죠. 제가 뭐 심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왜 용의자일 수도 있는 사람에게 체면 수사를 합니까? 안 걸리면 그만인데. 뭐 마취한 다음에 수사를 하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체면에 안 걸리면 땡이에요. 근데 왜 체면 수사를 하죠? 그럼 본인이 뭐 누워서 잠들어서 제가 뭐 2층으로 뭐 밀었네요. 또는 뭐 손정민 군이 뭐 자기 발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거짓말 탐지기를 왜 안 쓰죠? 그리고 그 증인들 일부 제가 봐서는 어제 나온 그 방송에서도 증인들이 뭐 진짜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증인들도 있어요. 근데 약간 의아심이 가는 증인들도 있고요. 그 의아심이 가는 부분은 경찰도 알고 있지 않나요? 그분들은 왜 거짓말 탐지기를 안 하죠? 증인이 말하면 그냥 무조건 다 믿는 건가요? 허위 증언은 처벌받지 않습니까? 수사에 방해를 초래하는 거는 유튜버가 아니고 그런 허위 증언을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참 모든 게 아이러니하고 일단 동석자 A 스마트폰이 나왔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사건이 흘러가게 되고 마무리가 될지. 또 두렵네요. 동석자 A 스마트폰 찾았는데 아까 정상작동이라고 나왔거든요. 뭐 별거 없었다. 이렇게 나올까봐. 물론 동석자 A가 범인이란 건 아니에요. 다만 너무 행적이 수상하잖아요.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까지 나와서 그렇게 손정민 군을 찾을 정도로 그 정도로 손정민 군을 자주 보면서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었습니까? 평소에? 내가 그 아버지라고 그러면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아버지였잖아요. 내 아들이 술이 떡이 돼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막 옷을 훌훌 벗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자요. 그걸 굳이 깨워서 친구는 어떻게 됐니? 전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냅두지. 나이가 22이에요. 6살, 7살짜리가 술 먹은 게 아니라, 그리고 6살, 7살짜리가 밤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논 게 아니라, 나이가 22살이에요. 그거를 찾겠다고 거기를 나가서 하는 행적 자체가 수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간대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는 한술 더 떠서 동석자 A는 침대에서 잤대요. 또 잤대요. 그걸 깨워서 나왔다. 근데 그 시간에 도착을 한다. 그 짧은 시간에 마무리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나라는 도무지 믿을 게 하나도 없다.